법적으로는 여자지만 몸은 남성이다. 그런데 이분은 아마 여성 재소자 쪽에 수감하기는 어려워요. 몸이 남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남성 재소자 쪽에 수감을 하느냐? 이것도 어렵고.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편하게 한번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핫한 거죠. 전총조라는 사람에 대한 건데요. 전총조 씨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전총조 씨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전환 수술을 한 분들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될 때 어떻게 수감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실제 맡았던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태국 사람에 대한 국선 변호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그 형사사건 2심, 즉 항소심 국선 변호인인데요. 법원에다가 사건 기록 전부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해요. 그래야 제가 1심에서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고 검사는 어떤 주장을 했고 또 그 다음에 형사재판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열람복사 신청을 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빨리 그 다음날 사건 기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못해도 한 4, 5일 걸려요. 그런데 민사소송하고 달리 형사소송은 만약에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무조건 항소 이유서를 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재판 절차 2심, 3심을 통해서 재판을 지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재판이 확정이 되면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데 이렇게 재판 진행 중에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교도소가 아니고 구치소에 수감이 돼요. 근데 구치소는 통상 들은 바에 의하면 교도소보다는 약간 편해요. 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구치소에 오래 머물려고 의도적으로 2심, 3심 이렇게 재판 절차를 진행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진행하려는 게 한 목적인데, 아까 이제 제 사건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태국 사람에 대한. 그래가지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았으니까 제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물론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때 1심 사건 기록하고 수사기관에서의 기록을 다 본 다음에 쓰면 좋지만 빨리빨리 제가 사건 기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이제 구치소에 수감된 이 태국 분에 대한 접견 신청을 해가지고 접견을 먼저 갔어요. 1심 판결문을 보니까 이 태국 분이 이제 마약 사건에 연루되신 건데, 이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에 걸맞는 통역인을 지정해줘서 같이 가는데, 당연히 이제 1심 판결을 보니까 이제 외국인 등록번호라든지 대충 내용을 보니까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접견 신청을 하고 동부구치소에 가가지고 남자들 접견하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했더니 거기 있는 분이 여자 접견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게 뭘까? 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여자 접견실에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봤더니 이분이 이제 태국인이고 원래 이제 태어날 때는 남자예요.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신체는 여성이에요. 그분도 이제 여권이라든지 외국인 등록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또 남자로 돼 있어요. 특이하게. 공식 문서에까지는 여성으로 바꾸지는 않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여성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이분이 법적으로는 남자인데 몸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구치소에 함께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성 재소자들이 수감된 데 같이 혼고 수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힘들어요. 여자들이 싫은 거예요. 몸은 여자지만 힘은 어때요? 남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지침에 의하면 이런 성소수자들은 독고 수용을 합니다. 혼자. 원래는 이 독고 수용이 아니라 혼고 수용이 원칙인데, 이런 성소수자들은 독고 수용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이제 자살 같은 이런 교정사고가 발생한다거나 어떤 사회 복귀를 위한 특별한 경우에는 혼고 수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태국분은 법적으로는 남자지만 몸은 여자이기 때문에 일단 여성 구치소에 있고, 다만 다른 여성 재소자들과 같이 혼고 수용은 하지 않고 이제 독고 수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샤워라든지 목욕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남자 목욕할 때 가지 않고 여성 목욕하는 곳으로 가고요. 어떤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이분만 따로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해요. 저한테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가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다.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다른 여성 재소자들이 단체로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혼자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안 나온대요. 찬물로 하니까 힘들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호르몬 주사를 안 맞으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분은 특별히 이제 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쪽을 연결해서 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구치소에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이분의 어려운 점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전총적 씨는 좀 반대잖아요. 여자인데 지금 남성으로서 이제 성전환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여자지만 몸은 남성이다. 그런데 이분은 아마 여성 재소자 쪽에 수감하기는 어려워요. 몸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남성 재소자 쪽에 수감을 하느냐? 이것도 어렵고. 그래서 어디 쪽에 수감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독거실에 수용을 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 또 특히 태국 분하고 달리게 전총조 씨는 지금 어쨌든 사회적으로 좀 유명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홍거실에 수용하지 않고요, 독거실에 수용을 할 겁니다. 이런 성소수자들에 대한 수감은 일반인들하고는 다르다라는 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나 어떤 도움을 드리려고 촬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